2차 쿠데타를 걱정해야 된다고 2차 쿠데타. 기동 타격대가 어떤 상황이 선포되면 지방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경찰청으로 자동 배속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이후에 윤석열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광화문의 대규모 소요 사태 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질 거고 그것이 사회 불안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비계엄 형태의 뭘 해볼 수는 없냐. 물론 이게 실행되면 터무니없습니다. 경찰이 말을 들을 리는 없고 네.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각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만든 비합리적인 세계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망상의 시나리오로는 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 저의 그냥 상상입니까?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이 속에서도 지금 계속 그 전에도 뭐 지난주에 무슨 TV조선부터 시작해서 막 취재했다고 막 뭐 기각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막 찌라시도 막 수십 개 돌아다녔거든요. 불안한데 혹시 만에 하나 0.1% 윤석열 기각돼서 돌아오면 네. 어떻게 됩니까? 뭐 취재하고 계시던데? 최근에 이런 질문이 이제 서서히 방송에서 많아졌다는 데는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원래 변론할 당시에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뭐 계엄이냐 계몽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네. 봉쇄냐 질서 유지냐 뭐 이런 차이들이었는데 이건 압도적으로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과 그렇죠. 너무나 많은 증거로 인해 가지고 이 변론 과정은 그런 어떤 맞아요.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내용적인 부분은 전 해결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언론 논조를 보면은 이제 처음엔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왔지만 절차 문제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뭐 일사부재의 해서 2번 처리한 게 맞느냐 틀리느냐. 회기 바꿨는데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저 검찰의 저 피의자 진술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맞아요.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내용보다 이제 절차로. 절차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때 이제 절차 문제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전략이 기각에서 각하로 슬로건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극우의 광장이 이 동향을 보고 전술을 바꾼 겁니다. 또 바뀝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차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요즘 국민의힘 보십시오. 늦어지는데 저기 늦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파면 선고 뭐 선고가 조기 늦어지면. 대선 뭐 이런 거 이거 필요 없고 파면 선고 늦고 뭔 조기 대선이냐 이러면서 그게 금기어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또 전술이 바뀐 거예요. 이제 느긋하게 하는 걸로 전략이 또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또 시간 전략입니다. 그러면 계속 골대가 옮겨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은 선수도 바뀌고 감독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골대 바뀌는 거 봤어? 경기장에서 골대 바뀌는 거 본 적 있냐고. 그렇죠. 근데 이 경기장은 어떻게 된 게 선수는 똑같은데 골대가 자꾸 바뀐단 말이야 이게. 맞아요. 옮겨 다녀. 맞아요.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뭘 믿어야 되냐 하는 맞아요. 그 대혼란이 시작이 된 거고. 맞아요.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이 이제 구속 취소된 게 3월 7일입니다. 네. 근데 3월 8일 날 그 언론부터 특히 그 다음 주 3월 10일자에 조선일보 매일경제 같은 언론에서 일제히 윤석열 석방이 헌재 선고를 지연시킬 것이란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 소수 언론이었고 개소리하지 말라는 맞아요. 법이었어요. 그거랑 이거랑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유의 기사를 한겨레도 씁니다. 그 기사가 지난주에 한겨레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분석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와서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그 좀 상식과 순리에 의해서 봤던 게 스스로를 못 믿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상식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굉장히 불쾌한 그 저기 느낌을 갖기 시작했고 맞아요. 이것이 광장을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서가 돼버렸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낙관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시민들의 불안감이 혹시 이러다가 어떤 무정부 상태 비슷한 불안, 혼란 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게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불안이 전염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헌재라는 기관이 말이에요. 사후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어떤 헌법 위반의 책임을 응징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미래에 있을 국가의 혼란과 또 다른 헌법 위반의 재발 사례를 막는다는 걸 제대로 된 선거문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민주공화정을 또 진화시키는 이런 예방적 의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그 시간 끌기의 진짜 의도와 배후가 뭐냐 이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저기 그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모든 사법기관은 이걸 해소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혼란을 막아야 되는 책무도 엄연히 제가 보기엔 헌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네. 의원님 0.0001%지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사실 지금 내란성 불면증이 그것 때문이잖아요. 기각된다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니 이걸 이제 있어서는 안 저는, 되지만. 작년 12월에 우리가 비상계엄을 보고 국민들 사이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알게 모르게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요즘 댓글만 봐도 벌써 얼마 전부터 헬기만 봐도 심장이 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날 잠을 못 잔다. 이런 어떤 심리적 호소가 많아요. PTSD.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헌재 판결 지연뿐만 아니라 일종의 저는 사법 도미노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석방, 구속 취소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석방이 되고 그다음에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인데 네 번째. 이거는 저기 뭐냐 범죄를 소명해야 하던 검찰이 아예 영장 심사에 나오지도 않아. 네. 그러더니 또 기각. 네. 이렇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집행 못하는 건 아예 덤으로 네. 이렇게 당연시되고. 경호처에 김건희 여사가 가가지고 뭐 총을 쏜다 그러지를 않나 자결한다 총 쏴서 그러지를 막았어야지. 않나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막 나오고 거기에다가 저기 그 지금 2차 3차 계엄 정황도 그때 계속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까 뭐 0.0001%라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 재판에서 저는 헌재가 고려해야 될 게 만일에 기각이 됐을 때 앞으로 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또 어떤 범죄를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비상계엄은 이게 작년 그 초부터 김용현이 경호처장 할 때 경비계엄 형태로 구상이 됐었습니다. 아,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비계엄. 원래는. 그리고 과거 기무사의 계엄 문건도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대비한 계엄 문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뭐 각하 내지 기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두 번째 이제 2차 쿠데타를 걱정해야 된다고 봐요. 2차 쿠데타. 예. 이게 지금 경찰 응원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특정 지역에 치안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경찰이 그리로 와서 집중해 가지고 진압할 수 있는 이 근거 법령이 경찰 응원법이거든요. 이걸 살펴본 게 작년 3월에 김용현이었어요. 경찰 응원법이요? 응원법. 응원.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찰 시스템을 편제를 바꿉니다. 아예 어떻게 바꾸냐? 서울의 용산이나 여의도로 일시에 수도권의 경찰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편제를 바꾸는데 기동 타격대가 그렇죠. 어떤 상황이 선포되면 지방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경찰청으로 자동 배속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제가 그걸 근거로 그때 경비계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작년 초부터.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최근 언론에 나와서 나는 경비계엄을 걱정했다는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이후에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광화문의 대규모 소요 사태 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질 거고 그것이 사회 불안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비계엄 형태에 뭘 해볼 수는 없냐. 최근에 경찰이 무더기 승진한 거 보셨습니까? 최상목. 봤어요. 갑자기 인사했잖아요. 내란 세력들 다 승진했지. 그다음에 이게 경호처 그날이- 인사 보셨습니까? 내란 세력들 다 승진했지. 맞아요. 저항한 사람 어떻게 됐죠? 지금 징계받고. 징계받았어요. 네, 해임시키려고. 해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발신하는 신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실행되면 터무니없습니다. 경찰이 말을 들을 리는 없고 네.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기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각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만든 비합리적인 세계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망상의 시나리오로는 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지금 광화문에 시위가 불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판결이 잘못 나오면은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때 치고 들어온다는 거지. 그걸 명분으로 해서. 다 경비금을 해서 그렇죠. 경찰 직무 근데 응원법이라고 저번에 있네요. 군을 동원하는데 한번 실패했거든. 네. 군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고 경찰을 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게 나는 경호처와 경찰의 최근에 인사도 네. 모르기는 몰라도 알박기 인사라 그러는데 그 이상 아니냐는 거예요. 어. 이거 저의 그냥 상상입니까? 이런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네요. 이미 한 것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은 외환이나 전쟁, 내란에 관한 거는 이게 예방이 안 되면 국가에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결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 형사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내란과 외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헌법재판이 갖고 있는 엄중한 책임성이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네. 이런 가능성을 봉쇄해서 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런 공포와 불안에 살지 않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판결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상식의 판결. 우리는 국민이 또 법률 소비자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야, 이거 2차 기염을 사실상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아니 그게 제가 최근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때 경찰청 편제가 개편되고 연습을 끊임없이 했어요. 경비 기염 연습을. 예. 탄핵 국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번 주. 근데 제가 뭐 이번 주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번 주 안에 이제 금요일 날 줄줄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지금 민주당 뭐 천막당에서도 했는데. 아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헌법재판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국민입니다. 그렇죠. 재판관은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자율성은 다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여전히 주권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때 저 극우 시위대가 이제 세를 결집하면서 상당히 이것의 헌재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어떤 의문을 갖고 네. 다시 최근에 이제 좀 야당 쪽을 필두로 해가지고 결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민 공동체고, 강한 시민. 예, 또 응원봉 명예혁명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뤄냈던 자부심이 넘치는 그렇죠.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새로운 결집으로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줄 때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헌재를 뭐 이제는 압박을 한다는 것보다는 지키자. 오히려 저쪽은 밟자, 부수자, 해체하자. 그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헌재를 지키자. 이러면서 그것을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네. 이런 시민의 힘, 또 아주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다들 공감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이런 돌발 사태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경각심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나이브하게 봤죠. 윤석열 탄핵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빈틈을 노리고 저들이 결집했다. 또 그런 어떤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에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반헌법 세력으로 결집되는 거를 왜 허용을 했는가? 이거는 통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야당이 이제 천막당사를 한다 그러지만은 가급적 발언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마이크를 대폭 열어드려서 이 광장을 시민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지위에서 이제 정치가 책임 있게 뒤를 지키겠다는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주요 그 사회 오피니언들 다양한 계층들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어떤 신경망이 될 수 있도록 정당의 기능도 해야지. 저 가보면 당대표 얘기 들어야지, 최고위원 얘기 들어야지. 네. 뭐 이런 어떤 문화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당혹스러워요. 8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 맞아요. 시민이 좀 주체가 돼 있었죠. 당시 촛불이. 그러니까 단상은 정당이 만들더라도 마이크는 시민에게 우리가 들려드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받들겠다는 이런 정당의 조금 더 높은 품격을 가지고 이 대폭 어떤 그
본인들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예. 조금 어떤 문화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